어제였죠. 8.16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명 8.16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원문을 안 들고 왔어요. 원문은 안 들고 왔는데, 원문이 볼 게 없어. 보다가, 뭐야, 이걸 발표하려고 그렇게 그동안에 변죽만 올렸나?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원문이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문 가지고 뭐 해석할 것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일단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원희룡 장관님, 현직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어저께 발표를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을 하고, 정비사업으로 52만 호를 하고, 공공택지에 88만 호. 어디에, 언제, 어떻게, 이게 빠졌어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가이드만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가이드만. 세부 내용이 없어요. 세부 내용 그거 아닙니까? 어디에 짓겠다, 언제 짓겠다, 어떻게 짓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보시죠. 그래도 이 중에서 지금 봐야 할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던 3대 규제 대목 중 3대 규제 대목이 무엇입니까? 안전진단,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죠? 두 번째 대목은 초과이익 환수제, 세 번째 대목은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가지가 재건축에 발목을 잡고 있던 3대 대목이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를 제외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초안과 안전진단 규제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이건 서울만 풀리는 게 아니죠. 부산도 풀립니다. 제초안은 좀 나오는데 보시면은, 자, 일단 재건축 규제 대목 중 하나로 꼽히는 제초안이 16년 만에 손질된다고 합니다. 제초안은 원래 2006년도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권이죠. 노무현 정권에 도입이 됐지만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8년 재시행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좀 손을 보겠다 이건데, 지금 현재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그 주택 가격이 재건축 대상 주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정상적인 주변의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은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이시죠? 1.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이익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초과이익이 1.1억을 초과하게 되면 50%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3천만 원부터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좀 손을 봐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규제 대목인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2018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그 뒤로 3년간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은 5곳밖에 안 됐답니다. 3년간. 이전에 3년간이 56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구조 안전 비중을 올리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니까는 5곳밖에 안 됐다. 완전 꽝꽝 막아놓은 거죠. 정말 허물어질 정도라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이거죠. 그죠? 구조 안전성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좀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시그널에서 첫 번째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지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주 안전성 비중을 앞으로는 30에서 40%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정부별 안전진단 배점표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자,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재건축 안전진단 배점표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토탈 합치면 100점이 됩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을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10%,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30%, 그리고 비용 편익을 10% 해가지고 토탈 100%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들면은 너는 재건축 가능해. 기준에 안 들면은 넌 재건축이 안 돼. 보시면 지금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구조 안전성이라는 부분과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조 안전성이란 말은 이게 외관상 봤을 때 또 튼튼하고 뭐 이러면은 이거는 구조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실제로는 정밀하게 채워봐야 되겠지만은 뭐 계측기나 이런 걸 가지고 채워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봤을 때 크게 외관상에 눈에 띄게 문제가 없다면은 여기서 배점이 크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로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 부분을 40%로 올려버렸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는 건 뭡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을 벌인다든지 이면 주차, 3중 주차, 2중 주차, 이게 주거 환경이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점들을 많이 올렸어요. 실제로 지금 20년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전부 다 지상에 차를 세우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다 지하로 들어간 거 완전 대비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줬다는 것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주 안전성을 작게 줬다는 것들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또 고주 안전성을 50%로 올리고 주거 환경 부분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이 극히 작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 부분을 현재 50% 되어 있는 구조 안전성 부분을 30에서 40%로 낮춰주겠다. 30%로 낮춰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리고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을 더 올리겠다. 여기서 빠진 만큼을 여기서 올려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겠다. 요게 어저께 발표한 원희룡 장관 발표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거를 완화를 해주겠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세부 내용을 9월까지, 다음 달이죠, 그죠? 다음 달 9월까지 세부 내용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부분을 올리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별도로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깝깝한 거죠. 아니, 하기로 했으면 이번에 발표를 해가지고 바로 내야지, 이제. 이러다가 또 뭐 9월달로 미루고 12월달로 미루고. 그래서 지금 알맹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그죠? 뭘 하긴 하겠다는 건데, 알맹이는 없고, 변죽만 올려되는 그런 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뒤에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촉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정량적인 수치만 뭐 어느 정도를 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볼 게 없어요. 정비 사업도 좀 앞으로 쉽게 해주겠다. 신탁 사업, 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보시면,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 설립 없이 전문 개발 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업 기간도 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정부가 의도하는 건 뭘까? 왜 이럴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그죠?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집값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거래가 죽어가지고 집값이 곳곳에서 억소리나 떨어지고 있는 완전 하향 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의도가 뭔지,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쓰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집값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든 마당에 다시 꿈틀대는 걸 보고 싶진 않은 것 같다. 안 그래도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3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상황에서 여기서 집값까지 만약에 들썩거려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사면초가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규제를 풀긴 풀어줄 거야.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꿈틀거려서 민심이 돌아서면은 나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천천히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생각보다 더 천천히 진행해서 집값 상승을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에서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은 가장 힘든 게 지금 안전진단 통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전진단 통과. 안전진단만 통과하게 되면은 기대 심리로 집값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나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스타트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들이 강남권이라면은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